안녕하세요. 지금 시작하는 50플러스 어른학교 인권 아는 만큼 존엄해진다 6번째 시간입니다. 처음 6번을 계획하고 시작할 때만 해도 마음이 많이 두근두근 거렸는데 마무리하려고 하는 이 6번째 시간에도 역시 제 마음은 두근두근 하고 있습니다. 6번의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씩 어떤 특정 대상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 어떤 사회적 현상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좀 나누어 봤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일상에 많이 영향을 받는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19 우리가 팬데믹이라고 불려지는 이 시기에 인권의 문제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짧게 몇 가지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인권 그러면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 인권의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게 대우받아야 되는 어떤 권리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사회에서 살다 보면 이 존엄한 권리가 늘 당연하게 보장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살아가는 이 과정 안에서 어떤 이유로든 어떤 이유 때문에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장애라고 하는 뭔가 몸이 우리하고 다르고 그리고 말하는 것 그리고 행동하는 것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는 그리고 혐오의 대상이 되는 그래서 욕설에 늘 어떤 비하적 표현이 담기는 이런 대상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는 또 이 여성들의 존재가 있기도 합니다. 혹은 이 차별은 과중한 노동으로 돌봄으로 요구받기도 하죠.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좀 이상하게 또 보아지는 이상하게 대해지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이주민들이기도 하고 외국인들이기도 하지요. 이 사람들을 우리가 존엄하게 대하는 것은 우리의 강의의 제목처럼 아는 만큼 가능해지는 것 같아요. 아는 만큼.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아는 만큼 우리는 장애인을 그리고 여성을 그리고 이주민을 혹은 외국인을 대하는 태도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혹은 우리 주변에 또 있는 성소수자들을 대하는 태도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큼 알아가는가라고 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은데요. 알게 되면 그 다음에 하는 일이 있습니다.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차별인 걸 몰랐는데 내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혹은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혹은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혹은 이주민이라는 이유로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르게 대우받고 있었구나. 혹은 직장에서 우리가 노동하는 공간에서 내가 정규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혹은 기간제 라는 이유로 단시간 노동을 한다는 이유로 다르게 대우받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 알게 되는 사람들은 이제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 요구를 할 때 그럼 어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불편해질까요? 그 요구를 듣게 되는 사람들이죠. 그 요구를 받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비정규직이기도 하고, 아니 정규직이기도 하고, 혹은 남성들이기도 하고, 이주민이 아닌 선주민들, 원래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장애인이 아니라 비장애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나는 우리 사회에서 지금 살고 있는 이 공간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구하는 당사자들에게 있어서의 인권은 차별받지 않는다는 것은, 그래서 존엄하게 대우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실은 요구하고 싸워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르게 말하면 인권은 싸워서 만들어지는 그 영역이 그만큼 확장되어지는 것이 또 인권의 속성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보편적인 사람들의 보편적인 모든 사람들의 인권이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싸움이 가능한 것이고 싸우면서 이 영역을 확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례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장애인 당사자들의 이동권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시내버스를 이용할 때 저상버스가 많이 도입되어 있지만 여전히 저상버스가 아닌 버스들이 있거든요. 저도 며칠 전에 버스를 탔는데 내리는데 발이 쿵 하고 떨어져서 깜짝 놀라면서 왜 이렇게 높지라고 생각해 보니 버스가 저상버스가 아니었던 거예요. 저상버스의 도입은 실은 휠체어로 이동하는 장애인 당사자들의 요구로 시작되었습니다. 요구하고 바로 된 것이 아니었죠. 물론 긴 시간을 싸웠고 이 싸움의 결과 시내버스가 저상버스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들이 이동권을 보장해달라는 요구로 싸울 때 실은 많은 비장애인들은 불편했습니다. 시내버스를 타야 되는 사람들은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시내버스 앞을 가로막고 이 버스를 바꿔달라고 하는 요구들을 했기 때문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버스가 막상 저상버스로 바뀌고 나니까 어떤 사람들이 편해졌을까요? 자, 장애인 당사자들만 편리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장애인 당사자들이 저상버스 이용을 많이 하지 못하지만 실은 교통약자로 불리어지는 임산부, 노인, 그리고 그 유아차를 가지고 타는 그 보호자들, 양육자들에게 있어서 저상버스는 훨씬 더 편한 버스가 되었거든요. 장애인들을 기준으로 버스가 만들어지니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이동에 있어서의 편리함의 혜택을 보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인권의 영역이 확장되는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중요한 문제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년 우리는 그 선거라고 하는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기간에 선거를 하게 됩니다. 지자체장 그리고 의원들을 뽑는 선거들을 하는데 이때 늘 나오는 얘기가요. 모든 사람들은 공평하다. 왜냐하면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그리고 굉장히 잘나 보이는 사람도 그렇지 않아 보이는 사람도 어떠한 이유로도 모든 사람은 딱 표를 한 표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평하다. 그러니 그 공평하게 표를 행사해 주셔라 라고 얘기합니다. 참정권입니다. 투표할 수 있는 권리, 굉장히 중요한 권리죠.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투표할 수 있는 권리가 거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여성들에게 있어서 참정권은 영국에서는 경마 시합을 하고 있는데 시합 중에 국왕이 참석하는 그 시합에 여성들이 뛰어들어서 자신의 목숨을 잃어가면서 참정권을 요구했던 시기가 있었고 그렇게 해서 얻어진 것이 이 소중한 한 장의 투표권이기도 했습니다. 흑인들에게도 마찬가지이죠. 또 우리 사회에서 그 노동자들의 권리 또한 그냥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노동자들이 8시간 일할 권리, 8시간만 일할 권리, 그리고 휴가, 연가, 병가, 그리고 퇴근을 제때하고 자신의 삶을 조금 더 여유 있게 유지할 수 있어야지라고 하는 생각으로 우리 사회가 변화해 오는 데까지는 수없이 많은 노동자들의 투쟁이 있었고 우리가 가장 많이 또 기억하는 사람은 전태일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평화시장에서 일하던 이 전태일은 주변에서 함께 일하던 자기보다 훨씬 더 열악한 상황에서 일하던 여성 노동자들 그 시다라고 불리는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 시간 그리고 그들의 과도한 노동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근로기준법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결국에는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몸에 불을 질러서 분신을 하면서 근로기준법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그리고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면서 노동자들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지만 많은 영역에서 실은 어떤 사람들의 투쟁의 결과로 싸움의 결과로 인권의 영역은 점점 확장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는 만큼 존엄해진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 같은데요. 자, 코로나19로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의 인권은 어떠할까 한번 짧게 생각해 볼게요.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고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것이 너무나 힘겹게 느껴집니다. 바이러스는 돈이 있고 없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가리지 않고 그냥 침투하고 그 사람들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죠. 자, 그 안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매우 중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아주 짧게 보겠습니다. 이주민, 우리 주변에 이주민들이 있습니다. 이주 노동자들이 있기도 하고요. 혹은 결혼을 이유로 이주해 온 여성들이 있기도 합니다. 혹은 취업을 하고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외국인들이 있기도 합니다. 자, 코로나19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삶의 어려움에 봉착을 했는데요. 지금 너무 오래전인 것 같아서 기억이 잘 안 나시겠지만 마스크 대란이라고 불리던 우리 3월, 2월, 3월, 4월 이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국가가 마스크를 보급하는 과정에서 마스크 보급 정책의 대상에서 빠져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이주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장애인이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국가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요, 우리 사회에 살고 있는 이주민들이 그 정책에서 배제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장애인들의 이동권 저상버스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이주민들은 우리 사회에서 연고와 터전이 없는 가장 열악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코로나19 같은 이 팬데믹이 우리 사회에 닥쳤을 때 그 위기를 가장 많이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모든 국민이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사회적 연고, 터전을 갖추지 못한 바로 이주민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정보를 많이 가질 수 없는 이주민들이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이주민들에 대한 정책이 부재해서 이주민들이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기도 했고요. 노동자들에게 또 긴급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함에 있어서도 이제 4대 보험에 가입된 노동자들을 기준으로 지급하다 보니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이주민들의 95% 정도는 그 긴급 자금을 받지 못해서 빈곤한 삶을 유지하거나 직장에서 다시 퇴출당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자, 이들이 우리와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볼 필요가 또 있겠죠. 자, 우리 주변에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요, 청년이라고 불리어지는 사람들이 있고, 이 청년들 중에 또 여성이라고 불리어지는 대상들이 있기도 합니다. 이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이 청년들이 하는 이야기들 중에는 취업 원서를 내고 떨어져라도 봤으면 좋겠다. 원서조차 낼 수 없는 시기를 살고 있는 너무나 힘겨운 시기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여성들은 또 생계의 주 부양자로 여겨지지 않고, 그리고 이 젊은 여성들은 또 결혼하면 되지 라고 하는 생각, 그리고 부모님하고 좀 적당히 살다가 그러면 좀 시설 좋아지면 일하면 되지 라고 여겨지다 보니 이 여성들은 또 청년 중에 남성들에 비해 그 기회, 고용의 기회로부터 더 멀어지고 아예 단절되어지는 경험들을 특히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작년보다 2019년에 비해 2020년 여성 자살률이 7% 이상 증가했다라고 하는 통계가 있기도 하고, 특히 20, 30대 여성의 자살률이 급증하고 있다라고 하는 우려스러운 결과들이 계속해서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여성의 자살률에는 돌봄이 굉장히 많이 강요되어지면서 여성들이 그 돌봄과 그리고 고용의 단절과 경제적 빈곤을 감당하지 못해서 스스로 선택하는 자살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함께 이 거리두기가 거리두기뿐만이 아니라 혹은 격리, 의도치 않은 격리, 그리고 사회에서의 소외와 배제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대상들이 바로 또 노인들이기도 합니다. 사회적인 관계가 많이 줄어드는 시기이죠. 이 노인들의 경우에는 특히나 더 그러하다 보니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누군가가 일부러라도 이 어르신들이 살고 있고 노인들이 살고 있는 집에 방문하고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실은
이 노인들 또한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격리된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서, 우리의 지역사회 안에서 혹시 혼자 살고 있는 어르신들 혹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삶이 존엄하게 유지되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한 번씩 되돌아봐야 되는 시기를 특히 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너무 안타깝게도 이 노인들이 함께 공동으로 대규모 인원으로 거주하고 있는 요양원 등에서 이 코로나 확진자들이 생겨서요, 굉장히 안타까운 뉴스들이 좀 있었는데, 이 또 나이가 들고 노인들이 같은 공간에 많이 모여 있는 곳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역사회하고 거리두기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그곳의 예방적 차원에서의 이 코로나에 대응할 수 있는 예방적 차원에서의 정책과 제도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우리는 인권 아는 만큼 존엄해진다라고 하는 주제로 이 과정을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아는 만큼 존엄해진다라고 하는 표현이 저는 인권 감수성을 의미하는 표현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인권 감수성은 인권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만큼 존엄한 삶을 살기 위해 실천하는 것, 실천이 담보되어지는 감수성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주민, 그리고 장애인, 그리고 노인, 그리고 여성, 그리고 청년, 많은 세대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인권에 대한 고민이 알아갈수록 그들의 삶을 차별하거나 혐오하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것, 그리고 지역사회 안에서 너의 문제야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풀어가야 되는 문제로 함께 고민하는 노력, 그것이 우리의 실천으로 이루어질 때 우리 지역사회가 조금 더 존엄한 삶의 권리를 존중하는 지역사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요.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